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코스피는 1.09%, 그리고 코스닥은 3.75%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주 초반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간 상승률에서 상위에 테마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월 초반에 3월달 일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받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2위, 그리고 금요일에 재료가 나온 원격의료 관련주가 들어온 모습, 그리고 삼성 M&A 관련하여서 로봇 관련주가 주간 상승률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종목씩 보시면서 어떻게 주간 상승률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많이 상승한 CCS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 3월 일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각받다가 목요일에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금요일에 재개되면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이렇게 윗꼬리가 12.31% 만들면서 이렇게 장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가 세 종목이 들어왔는데 모두 다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서남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었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었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음봉일 만들면은 저희가 매수 매도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SBW 생명과학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 마감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의 종목들이 금요일에 어떤 차트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는 이번에 2월 초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향 이제 로봇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렇게 M&A 추진 기대감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2차 전지에서 이렇게 대장주였던 에코앤드림은 전구체 생산을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번 달에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덕성도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니드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머리를 빼꼼 내밀었는데 자회사가 소니드 로보틱스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LIG 넥스원이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와 MOU 체결을 하여서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인성정보인데요. 금요일에 이번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파업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 우려감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가 이렇게 장 초반에 부각을 받다가 이제 3시경에 국방부에서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상한가 마감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원격 의료 관련주에서 대장주로 인성정보가 이번 주는 움직였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국화재는 원래 저 PBR 관련주로 2월 초에 움직였다가 이번 주에 다시 움직였는데요. 26일에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무라는 종목은 이제 정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전액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전액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광무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전도체 관련 이렇게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신성 ST가 2월 초부터 완전 정배열을 만들면서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부품 사업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고 시총이 작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컴퓨터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 고객사 애플인데요. 애플이 아이패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OLED를 탑재하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국 컴퓨터가 이번 달에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번 주간 탑30에 든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월 26일에 이 종목도 26일에 HBM과 CXL 관련하여서 학회에서 발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강하게 혼자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율촌화학입니다. 그 다음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짜리인데 이번 주에 30% 이상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배열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파우치, 그러니까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부각을 받았었냐 하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8월 달에 출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런 껍데기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율촌화학이 이렇게 대장으로, 이렇게 새로운 재료의 대장으로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센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검사 장비를 미국 원사에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이제 추가 발주가 기대된다라는 재료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인성정보 다음으로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원격 의료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비 이평선을 뚫는 강한 장대 양봉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련하여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목요일에 비트코인이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고 그리고 4월 반감기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 관련하여서 우리기술 투자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부각받은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액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광무 이런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었는데 금요일에 이 종목도 윗꼬리를 많이 만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폴라리스 그룹주로 들어오면서 AI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이 종목의 특징적인 점은 이제 AI 관련주로 묶였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사라지고 AI 관련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완전 역배열에서 이제 조금씩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발표 일정 때문에 현대기아의 등락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금요일에 점상한가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은 시총이 아직 1,000억도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유비케어는 원격으로 관련주인데요.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어플리케이션 똑딱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원격으로 관련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완전 정배열에 들어오고 장대 양봉에다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스타라는 종목은 아직 시총이 1,000억도 안 되었고 이렇게 완전 역배열에서 죄송합니다. 역배열에서 이렇게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 진통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는 시총이 300억인데 이러한 신규 재료 때문에 움직였지만 아직 조금 더 정배열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더 추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은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팔릴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탑머티리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600억이고 그리고 이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LFP 배터리 관련하여서 재료가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가장 많이 묶였던 2차 전지 관련주는 기존의 전액이라는 재료에서 LFP라든지 아니면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이러한 신규 재료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준도체는 이렇게 금요일에 장대 음봉에다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가 이번 주에 새로운 재료로 들어왔다는 것, 새로운 테마로 들어왔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몽땅연필님의 첫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영상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